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 실화를 토대로 이혼과 불륜에 대한 방송들 보면 이게 말이 돼? MSG 아니야? 뭐 이런 의심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일을 해보니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 소개됐던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스토리 말씀드리고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실제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법적 쟁점까지 알려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사랑과 전쟁 시즌2 47화 첩첩대전입니다. 이 권태기로 보이는 남자와 미모의 여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의사인데요. 새로운 상담실장을 드리게 됩니다. 상담실장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플러팅을 날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는 일도 잦아지고요. 두 사람만 바 같은 데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멀리 학회까지 두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호텔, 같은 방에서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남자는 실장한테 푹 빠져요. 그래서 정말 연인처럼 행동하게 되고요. 실장밖에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장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어떤 로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늦는 남편이 전화가 된 아내가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요, 원장님 주무시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문자가 옵니다. 선전포고잖아요. 이거 아내는 누구를 만났냐, 남편을 만나서 화를 내는데요, 남편이 이상하게 당당해요. 주제 파악이나 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는 실장을 찾아갑니다. 임자 있는 남자한테 꼬리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당당하게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발생한 거 아니냐, 너나 잘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나오는 서로 이렇게 얼굴에 물 뿌리기, 주스 뿌리기 이런 거 한 번씩 하고요. 실장은 아내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해서 남편과 잤어,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아내는 이걸 녹음해 두죠.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나 증거 다 가지고 있어, 직접 얘기한 전화통화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남자는 너무 당당합니다. 네가 뭔데, 나 때문에 좋은 옷에 비싼 백에 허영심 채우고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급기야 막 아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막 가방 하나만 그냥 가지고 집으로 내쫓아버려요. 정말 불륜이 걸린 사람 치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당당한 남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자는 막 웁니다.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여자가 전화를 건 곳은 어디였을까요? 실제 아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상간녀, 불륜녀였던 거죠. 이 구분이 어렵네요. 상간녀 너무 많이 나와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세컨드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였던 줄 알았던 사람이 세컨드였고, 새로 만나는 여자는 또 다른 상간녀, 즉 서드였던 겁니다. 5년 전에 세컨드가 당당하게 배우자를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했고요. 진짜 아내는 외국으로 떠나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세컨드와 남편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당당했는지 알 수 있죠. 어차피 너도 아내가 아닌데 네가 뭐라고 권리를 주장해? 라고 했던 거죠. 세컨드는 아내한테 얘기해요. 서드를 간통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너는 진짜 배우자 아니냐. 뭐든 할 수 있다. 무슨 뭐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 여자를 좀 족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퍼스트, 세컨드, 서드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퍼스트는 간단하게 서드를 제압합니다. 너희 부모님한테 이거 전화할 거야, 얘기를 하고 뺨을 때려버립니다. 완전 사이다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너 세컨드랑 서드랑 너까지 다 간통으로 다 쳐넣을 거야. 그리고 너 우리 집에서 병원에 줬잖아. 너 재산 분할하면 아무것도 못 받을 거야. 너 감옥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거까지 그러면서 제시를 하죠. 근데 증거를 들은 남자는 이제 사정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땅과 집 너한테 다 줄게. 이러니까 뭐 고소만 하지 말아줘. 용서해줘. 그리고 이혼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 사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바로 서드 명의로 된 차명계좌가 있잖아요. 여기에 돈을 많이 빼돌려 놨기 때문에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재산들을 배우자 이름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딱 이때 성형외과는 의료사고 후유증으로 난장판이 돼요. 이게 사실
병원이 의료사고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꽤 있고, 발생하면 이것 때문에 병원 하나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난장판이 돼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이 사이에 서드는 차명 계좌에 있는 돈을 들고 튑니다. 애초에 의사 선생님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차명 계좌에 돈을 빼돌려서 튀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다른 재산들은 이미 아내의 것이 다 되어버렸고요. 배우자는 세컨드한테 얘기합니다.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제 병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이 남자, 네가 데려가려면 데려가. 세컨드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여자들이 다 한 몫씩 챙겼는데 나만 아무것도 못 받았네. 이 남자를 내가 어떻게 걷어가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컨드를 찾아온 남자가 초인종을 막 눌렀는데 전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번 건은 뭐 이혼 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막장 스토리죠. 하지만 이 건 실제로 비슷한 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번 불륜한 남자가 두 번은 못 하겠습니까? 사실 선이라는 게 넘는 게 어려운 거지, 한 번 넘으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불륜하고 또 다른 사람과 불륜하고 이런 경우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컨드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배우자가 충격받고 분노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세컨드 입장에서 이미 다른 여자가 있고 자기가 불륜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퍼스트의 분노보다 세컨드의 분노가 훨씬 강합니다. 흔히 알려진 뭐 얘기들, 유명 뭐 기업인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세컨드가 분노를 해서 이 남자를, 자기를 성폭행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 남자의 비리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막 폭로해서 남자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는 제 짐작일 뿐인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스토리상의 짐작일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최태원 회장 이혼 사건.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약간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공공연히 불륜을 하고 아이까지 나와서 키우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왜 굳이 이 상황에서 세컨드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 사람한테 공식 명칭을 주고 세컨드를 대동하고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한 거, 왜 그런 것인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서드를 걸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를 걸리면 이제 세컨드는 분노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이유에서 너를 그럼 이제 본처로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설득한 게 아닐까? 이거는 뭐 어떤 증거도 없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니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기자들 말로는 아, 변호사님 뿐이 아니라 비슷한 소문들이 돌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소문일 뿐이고 또 제 논리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논리적으로 한 짐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소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전 명예훼손, 사실적시 뭐 명예훼손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어떤 불륜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륜하시는 분들 불륜 자체를 아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절대로 서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두려우시면 절대로 양다리 몰라도 세 다리, 양다리 이미 거치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서드까지 만들었다가는 진짜 인생이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망치는 거 싫으시면 세 다리는 꼭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 와이프 얘기입니다. OECD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많은 게 우리나라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녀가 어울려서 회식도 하고 같이 야근도 하고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같이 있고 집에선 거의 잠만 자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이성과 서로 호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륜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걸 넘어서 뭐 흔히 오피스 파우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녀 관계까지는 아니에요. 완전 불륜은 아니지만 좀 더 특별하게 친한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 이제 유명 대기업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공공연히 있기도 했고 지금도 있을 거고요. 뭐 신입이나 뭐 2, 3년 차 후배가 들어오면 너는 내 오피스 파우스 해라,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의 문화도 있는 회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성의 30%, 남성의 50%가 오피스 파우스와 비슷한 수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로 챙겨주는 뭐 절친한 동료로서만 관계가 유지된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선을 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이 선을 넘게 되면 당연히 불륜이고요. 설령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남녀간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배우자를 서운하게 만들어서 이 원 부부관계까지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가 되면 당연히 이거는 부정한 행위가 돼서 이혼 소송도 할 수 있고요. 이걸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선은 넘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혼 누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회사 내에서의 특별한 관계를 나의 배우자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